보면 갈등론의 그런 학자들, 갈등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의 어떤 핵심 용어들을 통해서 갈등론이 생각하는 어떤 현재 교육의 문제와 그리고 대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을 이해하는 틀을 한번 살펴보시죠. 갈등론은 기능론에 대한 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론이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데 현재 사회를 그대로 끌고 가는 어떤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현상 유지를 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을 생각들에 반대를 하고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상태가 뭐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어떤 사회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론은 이 비판과 함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잘못 생각하면 갈등론은 기능론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반박을 하고 비판만 하고 끝나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비판과 함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론자들은 현재 사회를 잘 설명함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더 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드린 반면에 갈등론자들은 이 구조에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 개선책,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좀 갈등론자들의 말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대안들이 과연 현실에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현실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투세, 그람시, 애플, 볼스와 진티스 그리고 윌리스라는 6명의 학자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볼스와 진티스는 이제 같이 묶어서 하나로 보고 그러면 총 이제 다섯 명의 그러한 학자들의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비판과 대안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윌리스와 같은 경우는 어떤 비판의 특이사항보다는 어떤 대안으로서 저항이론을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비판의 키워드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처음은 알투세입니다. 알투세는 이 사회의 부조리함 그리고 어떤 권력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 사회 뭐 하면은 딱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사회의 한 부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국가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면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권력의 그런 불균형, 계층의 그런 차이가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투세는 현재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국가장치 혹은 국가기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토대가 상부 구조를 모두 결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경제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인 것들이 어떤 정치나 사회 모든 제도들을 결정을 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부 구조를 모두 좌지우지한다. 그런 경제적인 부의 불평등이 상부 구조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제도나 뭐 교육 제도나 다 경제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상류층들이 여기선 부르주아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사회의 모든 제도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투세가 보기에는 이 토대
토대가 되는 경제제도가 물론 상부구조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 불평등한 관계가 불평등한 계층 구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재생산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그 국가기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상부 구조가 그 토대, 경제제도, 경제 불평등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상부 구조가 토대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을 알투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국가의 어떠한 기구들이 국가 통치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러한 계층 권력을 유지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투이스는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억압적 국가장치, repressive state apparatus는 이런 겁니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떤 사회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계층의 하류 계층이 상류 계층에게 반기를 드는 행동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기관들이 국가에는 항상 존재를 하더라는 것이 알투이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명되게 됩니다. 조명을 받습니다. 뭐 군대나 경찰이나 교도기관이나 뭐 감옥 같은 경우 억압적인 국가장치로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떤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제 억압적인 국가장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함으로써 이 사회 구조가 불평등하지 않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정의롭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장치들도 국가라는 하나의 사회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종교기관이나 교육기관,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이러한 지배와 종속의 계급 관계를 은폐하고 이 관계가 얼마든지 너희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의 어떠한 역량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학교를 알투이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압적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해서 알투이스는 이 사회구조가 굉장히 불평등한데 그리고 개선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고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좀 희망할 수 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당하고 또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실천을 하려고 개혁 운동을 하려고 해도 억압적인 국가 장치가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알투이스의 논의를 보면 이런 거죠. 기능론자들은 이 사회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조화롭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알투이스와 같은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 구조가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사는 분명히 불평등한 그리고 뭔가 불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개혁에 대해 사회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가를 그럼으로써 기능론자들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사회가 계속 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가라는 점을 국가장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자들의 사회인식이 다를 뿐이지 어떠한 제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 특히 이제 교육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장치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지인 것인지 아니면 재생산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결국 사회를 아름답게 보느냐 불편하게 보느냐 그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학교의 기능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기능론자들과 갈등론자들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알투스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있을까? 그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알투스는 이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가능성을 상대적인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죠. 교육이 하나의 상부 구조로서 경제 제도에 영향을 받는 상부 구조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정치 제도도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국가 권력이 경제적인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교육제도도 경제적인 부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교육이 경제제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교육제도가 이게 긍정적으로 변모할 수만 있다면 교육제도가 조금이라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경제적인 부의 불평등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알투스는 설명하게 됩니다. 이론적의 강조를 둔 이유는 현실적인 가능성,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상대적인 자율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설명을 이제 그람시와 애플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더 생각해내고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발전적으로 고안되게 됩니다.